금성출판사에서 펴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8선이 그어지게 된 계기를 쭉 설명을 했는데 8월 6일 일본에 원폭이 투하되고 이틀 뒤에 대일 선전포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일이면 벌써 원산까지 점령이 확대가 되고 8월 15일 이전에 개성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결국은 부동항 확보를 위해서 태평양 진출을 노리는 소련이 일본 북부 점령을 제안했지만 미국에서 거절당하자 대신 한반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책임임에도 미국의 책임을 돌리는 듯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한 단독선거를 실질적인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서술하면서 김과 김규식의 남북협상 그리고 평양 가서 공동 성명서 발표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2월 달에 역시 인민군 군대를 창설하고 2월 10일 날 여기 49년 2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48년입니다. 49년은 이미 국가를 설립한 뒤입니다. 48년입니다. 48년 2월 달에 임시헌법 초안을 발표하는 등 김일성은 이미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30일 평양협상을 한 것은 50 단독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목을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 번째 항목을 누락시켰는데 교과서는 전조선 정치회의를 통한 통일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했는데 전조선 정치회의라는 게 참가 대상이 평양회의에 당시에 참석했던 56개 단체만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4.3과 여순을 무장 봉기라고 했습니다. 봉기는 정의로운 권리를 뜻합니다. 잘못된 기술입니다. 그에 반해서 남로당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4.6 10월 대구폭동을 다루지가 않습니다. 이 대구폭동은 남로당이 집단 학살을 하고 폭력주의 노선으로 전환하게 된 최초의 계기가 됩니다. 네 번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등 북한의 개혁 작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유엔이 남한 단독선거를 결정하자 북한이 정부를 수립했다. 라고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작업을 개혁 작업이라고 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서술하고 있고 토지개혁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우리의 유상몰수, 유상분배와 전혀 다른데도 서술 없이 그냥 개혁 작업이라고 얘기를 했고 임구빌의 총선거를 유엔이 제시를 했지만 그것을 북한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되는데 이 부분 없이 남한이 단독선거 하니까 북한이 정부 수립돼야 했다. 이렇게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일본 헌병군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얘기를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적어놓았듯이 등용이 됩니다. 반면에 19명의 이승만 초대 내각에는 친일파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전혀 누락이 안 된 채 미흡하기는 했지만 남한은 친일파 청산이 안 되고 북한은 친일파 청산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했다. 남한에 대해서는 정부 수립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건국입니다. 공화국 수립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남한이 정부를 수립하자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국가를 수립했다 이미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부가 지시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10월 달에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으로 표현을 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잘못된 지시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적이 없다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등 모든 대통령이 임시정부 대통령입니까? 여섯 번째는 6.25 전쟁을 얘기를 하면서 38선 부근에서 크고 작은 교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이미 폐기된 수정주의 사관에 의한 내전설입니다. 일곱 번째, 인민군이 남침을 감행했다. 용감하게 행하는 것을 감행이라고 합니다. 남침에 대해서 지지 내지는 호의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병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국경선을 넘어서 군대를 보는 것은 이거는 침략입니다. 엄격하게 얘기는.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가 방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해 휴전회담 자체가 위기를 맞기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방공포로 석방은 대단히 큰 인도주의적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방공포로 석방을 무기로 해서 한미 동맹이 만들어지게 된 위대한 외교적인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미국의 대한 원조에 대해서는 비판 쪽이지만은 중국과 소련의 대북 원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는 독재 정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일성에 대해서는 유일 지배 체제라고 독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1인 우상화 절대 독재 체제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12번째는 5.18과 관련해서 국군 작동권이 미국한테 있기 때문에 계엄군이 투입됐다라는 미국의 승인하에 공수부대 투입이 가능했다는 북한의 주장, NLL 주사파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망경대를 관람하는 사진을 여러분한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망경대를 관람하는 사진을 굳이 교과서에 실어야 되는 것인지, 실제 그걸로 보면은 대단히, 자, 한 페이지에 북한 세습체제를 구축하다라는 이런 항목이 나오면서 망경대 사진이 나오고 밑에 주체사상 탑을 그려놓고 있으면서 주사 탑에 대해서 페이지의 약 40% 정도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작은 따옴표를 썼다고는 하지만은 상세히 주사 사상이 뭐다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망경대 관람 사진이 과연 우리 교과서에 필요한 사진인지, 14번째는 주체 사상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교과서 더욱이 교사용 지도서에는 이 대목에서 북한의 평양시내 전경 사진을 활용해서 주요 건축물들을 설명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교과서 맞습니까? 자, 주체사상만을 설명한다면 북한에서는 또다시 중요한 것이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김정일이 74년에 발표한 것인데요. 제1항과 2항을 보면은 현재의 북한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해서 몸바쳐 투쟁한다. 제2항은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받든다. 15번째 항목은 핵개발에 대해서도 경수로 건설 문제를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경수로 건설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확보는 북한의 주장에 따름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다시 핵개발에 나섰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밀리에 핵개발을 지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핵을 개발했다라고 하지만 체제 보장이 아니라 체제 유지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설명을 그대로 실어놓고 있습니다. 17번째 보면은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독재 정권 유지와 핵 개발에 이용됐다는 부정적인 측면은 전혀 서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121 청와대 습격, 푸에블로 납치, 삼척 울진 무장공비 침투, 유경수 여사 시해,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은 핵심적인 북한의 핵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게 이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